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그 아름다운 경험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글로 그 경험을 살린 글로 위로와 또 치유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와의 20년 소풍의 작가 황교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교진입니다.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지하철로 편하게 잘 왔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잠깐 간략하게 제가 좀 해드리긴 했지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는데 네. 평생 집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고 네. 그런데 멋있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의 집, 영혼의 집을 짓는다. 이런 그냥 자기소개 프로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대학교 4학년 말에 네. 광장시장, 동대문에 있는 광장시장, 네. 그 광장시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네. 어렵게 뇌출혈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어머니 가게 일을 하고 네. 저는 이제 어머니 병간호를 네. 그 당시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전이라 네. 그냥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하라 그러면 집으로 와서 퇴원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식물인간 상태 어머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집에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역할 다 하면서 24시간 케어를 한 게 이제 8년이 지나요. 네. 그 8년 지났을 때 그때가 2004년 딱 20년 전이죠. 네. 그때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 네. 당시에 뭐 유영철 살인 사건이 터져서 네. 사회가 굉장히 흉흉할 때 제 책이 나와서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반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 그 책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 책을 읽으신 회사의 사장님이 대성그룹이라는 좀 큰 기독교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홍보팀에서 글 쓰는 일 하다가 이제 출판사에 책 만드는 일 하다가 뭐 어머니가 20년 딱 계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저처럼 집에 중환자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디멘시아 뉴스라는 치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에서 돌봄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일하면서 20년 만에 낸 책이 어머니와의 20년 소풍입니다. 아주 간략하지 않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거 이따가 제가 이제 계속 여쭤보고 답해 주셔야 할 내용을 그때 다른 내용으로 답하면 되죠.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먼저 제가 우리 황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오랜만에 접하는 신선한 질문인데 이게 신선합니다. 네. 이거부터 묻는 내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저희는 다 확인해 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극아이 내성향의 모습으로 학교를 조용히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를 배제고등학교로 갔어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1885년 미션 스쿨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고등학교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자아가 굉장히 막 깊어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였는데 학교에 체프 시간만 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그 감리교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른 선생님들은 서울대 진학 숫자들 늘리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체프 시간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86년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에 교회 다닐 것 같이 생긴 그 중학교 때 친구한테 너네 교회를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교회를 찾아간 먼저 게 86년 부활절이었고 선빵을 가자마자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짧게 듣고 답을 길게 하는 훌륭해요. 습관이 있는데 알고 듣고 싶어요. 재미난 교회를 얘기. 딱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그런 선후배 친구들과 나하고 너무 다르다. 좀 되게 외롭고 좀 이방인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가자마자 두 번째 주에 제가 어떤 한 여학생에 확 꽂혔어요. 금사빠가 됐어요. 어머나. 근데 그 여학생이 교회 신문반에 있었어요. 그냥 당시에 제 눈에는 올리비아 하세처럼 이거 방송 듣고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긴 머리에 누가 굉장히 들어요? 올리비아 하세가요? 올리비아 하세처럼 느껴지는 그 여학생이 교회 신문반에 있었는데 내가 저길 꼭 들어가야 되겠다. 신문반에. 그래서 교회 신문반에 그 편집부장 하던 그 선배 형님에게 그 형님은 굉장히 책과 글을 좋아했었는데 재수하던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신문반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랬더니 네. 그분이 자기가 오늘 아침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왔다. 이런 어머나. 거예요. 거기서 네. 그 편집부장 형님이 저한테 매주 한 편씩 에세이를 써오라 그랬어요. 그 저는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직 그 여학생이 읽어준다는, 그리고 제가 에세이를 쓰면 그 손글씨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여학생이었어요. 오, 협업할 수 있다. 그렇죠. 제 마음에 글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예쁜 글씨로 써주는, 그걸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로맨틱하네요. 입시로 시험으로 되게 괴로웠는데 매주 교회 가서 내가 글 한 편씩 쓰고 그 여학생이 내 글을 글씨로 옮겨주고 그 설렘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작가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에세이 책을 2권이나 내고 또 출판 편집자가 되어서 책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다듬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인도하심, 그 교회로 또 편집부로 또 매주 한 편씩 글을 쓰는 일이 제 평생 먹고 사는 직업으로 이어질 줄은 너무 몰랐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때 그 짝사랑과 그 기억을. 버려지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되돌아보면 어느 기억이든 추억이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는 그냥 그 여학생 만나러 그 잘 보이는 글 쓰는 게 전부였는데 제가 대학교를 가서 IBF라는 선교단체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요즘 시국처럼 학생 운동과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막 혼합된 복잡한 이제 시대였는데 1년 내내 그 학생 운동권에도 있다가 선교단체 안에도 있다가 또 전공은 뭐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도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지내다가 굉장히 괴롭고 회의적이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많이 들다가 IBF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 그 겨울 수련회에서 에베소서 강의를 듣다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듣던 얘기인데 그때는 실감됐다. 우리 IBF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삼수를 했기 때문에 영장을 연기하지 못하고 바로 군대를 갔죠. 군대 가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삶의 실제 척박함 속에서는 진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거를 현역 복무하면서 느끼고 돌아와서 그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복학하기 전에 뭐 알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IBF 여러 활동, 수련회 리더 뭐 완전 신앙생활 위주로 들어가서 거의 대학 생활을 전공이 IBF고 그리고 건축은 부전공 이렇게 지내다가 생활한 것 같아요. 공부는 한 4학년 1년 동안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원래 꿈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는 건축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신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제가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활절 교회 가서 그 첫 주부터 했던 기도가 어머님을 좀 편안하게 좀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왜냐면 아버님은 어떻게? 저희 아버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드코어라 그냥 아버님은 본인 하고 싶은 것을 쭉 하면서 사셨어요. 어머님의 노동력과 어머님의 어머니가 속에서. 일을 하시고 아버님은 약간 그냥 좀 뭐 방송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80년대 그 여행 자유를 하기 전에 그냥 유럽 여행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아버지 그 조기축구 동호회에서 한량이셨구나. 제가 어머니 병간호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셨고 그냥 우리 아들은 배제 나왔다 뭐 이런 거 자랑하면서 자존감을 채우시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여러 번 떨어질 때 굉장히 저를 좀 힘들게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계시기는 하셨지만 어머님이 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님이 일하시다 보니까 고생하셨으니까 고생하는 거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자랐고 어머니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 굉장히 절실한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밤 10시에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얘기하면은 좀 꼰대고 뭐 옛날 스타일이었지만 통금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통금이 있던 시절에 새벽 4시에 일어나셨는데 제가 늘 4시에 알람을 켜놓고 어머니 깨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통금이 해제되니까 밤 10시에 출근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병원 간호사나 동대문 밀리오로 있는 데 보면 3교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 가게는 밤 10시에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어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백화점에 다니면서 다음 시즌에 팔 물건들 네. 이렇게 디자인 보시고 네. 그리고 집에는 5시쯤 들어가셔가지고 잠깐 제 밥이나 반찬 이렇게 해놓고 주무시고 쉬지도 못하고 거의 뭐 1년 4계절 여행 한번 다녀본 적 없고 영화 한번 본 적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 보면서 네.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어머니들처럼 네. 좀 낮에 일하시고 밤에 주무시고 네. 또 여행도 다니시고 자기 인생을 사시게 하시는 그게 제 굉장히 큰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한 5년쯤 어머니를 케어하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5년 동안 막 폐경인데 생리도 다시 하시고 의식만 돌아오지 않으셨지 정말 깨끗한 피부로 평안한 모습으로 지내셨거든요. 네. 그에 따른 이제 24시간 옆에서 제가 잠 못 자고 케어하고 석션하고 욕창 걸리지 않게 씻겨드리고 기저귀 빨리빨리 갈아드리고 매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 교회에서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죠? 아, 그럼요. 저희 어머님 명성교회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매년 이제 새로 바뀌시는 구역 목사와 구역장님이 네. 저희 집에 네. 신방을 오세요. 네. 목사님도 매번 바뀌시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올 때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건데 네. 그때 그 저희 어머님이 구역 예배 참 열심히 하셨어요. 광장시장 일하시다도 구역 예배 열리면 이렇게 잠 안 주무시고 낮에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안 주무시고 떡 사가지고 시장에 떡 사가서 같이 교제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때쯤에 어머니 그 얼굴을 보시던 오전에 제가 모여시켜드리고 나서 그때 이제 신방을 오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에 있는 티캐뉼라하고 코에 있는 레빈튜브 콧줄 그것 때문에 환자로 보이지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수련해서 했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200%나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그때는 낮에는 좀 일하시지만 밤에는 좀 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 제가 집에서 홈케어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정말 편안하게 쉬고 계신 모습으로 편안한 즐거운 소풍 떠나 계신 모습으로 이렇게 계신 그 모습을 외부에 오신 어머니 구역 예배 지났던 집사님들이 인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이제 건축학과 들어가서 이렇게 안정되는 그쵸. 삶으로 네. 편안하게 해드리고 맞아요. 싶었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아 벌써요? 황 작가님 시간 다 됐어요. 제가 대답 3개 하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네. 그 이후의 상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20년 소풍의 작가 우리 황교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